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강 토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민원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전여은이 가족관계 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황재열 지적제조사팀장입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 팀장입니다. 김덕훈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한 건과 권고사항 2건입니다. 먼저 관리카드 33쪽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한 건은 전체 부서 공통사항으로 토지민원과에서도 행정사무과원 자료 작성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1쪽, 102쪽 권고사항으로 먼저 민원 발생 시 시민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에 대해서는 소극 행정을 지향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 행정으로 민원 행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령, 집진 등 업무 연천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102쪽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행정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복합 민원 등의 경우 민원 종합심의회를 강화하여 올해부터는 실행하는 온라인 민원 실무 심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2쪽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적 임야도 도면 정비 사업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형상과 도면의 일치를 위하여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안성 1, 2, 3동 서운면, 미양면 사업비 4억 1,400만 원으로 13,360필지에 대하여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관한 2건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 사후 이용관리, 미조치권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으로 감사 지적된 사항으로 해당 필지는 2022년 12월 28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됨에 따라 이용 의무가 소멸되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개발부담금을 2023년 4월 3일 결정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협업 체결 현황입니다. 외국인 다문화 가족의 민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도 통역 서비스 지원과 외국어 번역 등으로 45건 처리했으며 23년도 통역 서비스 지원은 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 확보하여 모바일 신분증 확인 단말기 32대를 구입하여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 먼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2년도에는 14회로 민원조정위원회 1회, 주소정보위원회 3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7회, 경계결정위원회 3회를 실시하였고
23년 4회로 민원조정이 1회, 주소정보위원회 1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1회, 경계일정위원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무 실시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사업 추진비는 간담회 개최로 4건에 13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직원 노고 격려로 19건에 44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 시책 추진비는 간담회 개최로 2건에 3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직원 노고 격려로 1건에 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 추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시시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에서 21쪽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부과는 188건에 102억 9,398만 5천 원이고 징수 금액은 65억 2,523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부과는 67건에 42억 6,020만 9천 원이고 징수는 6억 4,83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회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미수액은 58건에 37억 6,874만 7천 원이고 23년도 55건에 36억 1,185만 9천 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인허가 시부터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조기 환급금 제도 및 연기 납부, 분할 납부 안내를 통해서 납부 기간에 6개월이나 1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 발송으로 독려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은 신고 60건과 위반 46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2022년도 징수액은 212건에 7억 6,336만 8천 원이고 23년도는 31건에 7,07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전이 추지 실적입니다. 먼저 2022년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 일제 정리는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 등록자 453명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재등록 신고 3건과 직권 조치 204건, 거주 불명 등록지 239건, 말소 7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실조사로 신고정리 6,791건, 직권정리 80건, 총 6,87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연도별 인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적 현황으로 안성시 1차 토지거래 구역은 2022년 7월 4일 고3면 쌍질이 52의 1 등 19필지가 일부 제정되었으나 금년 7월 3일에 만료됩니다. 다음으로 2차 토지거래 허가지역 고3 쌍질이 산 152 등 218번지는 2020년 12월 28일 지정되었으나 2022년 12월 27일 전체 필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3차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계면 삼성리 산 108의 2번지 등 6필지는 2021년 6월 28일 지정되었으며 금년 23년 6월 27일에 지정이 만료됩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 민원시책 발급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전화 민원에 대한 만족도 비고 있으며 매월 부서별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행정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을 시키는 민원 서비스 제공하고자 사전 심사 청구제, 민원 후견인제,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각종 민원에 대하여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강화 및 민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새내기 전입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민원 서비스와 생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안성 생활 가이드를 1,500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민원실 출입구에 민원 서비스 안내 LED 전광판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도 사회 가능하도록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25대에서 28대로 확대하였으며 시청 민원실 및 15개 읍면동에 점자책,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를 비치하였고 민원실 내에는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무인 발급기 이용 및 부서 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 아이만 쉼터 운영하여 임산부 수유백에 수유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 외국어 통역 전담용을 배치하여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외국인 민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자 보호 시책 추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대비에 비상 대응반 편성 및 비상 대비 훈련을 연 2회 실시와 민원실 및 15개 읍면동에 비대응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법정 민원, 국민시민고 민원 처리 단축 준수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190건 중 126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62건을 기각했으며 2건을 취하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 32쪽 지적 재수사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 8개 지구, 동항지구, 7국지구, 당목지구, 가율 2지구, 만정지구, 법정지구, 7국 2지구, 인리지구 1649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완료하였고 면적 증감 필지 중 당목 법전 7국 2, 인리지구는 감정평가 의뢰했고 동항 7곡 가육 2, 만죽지구는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7개 지구, 중리바라지구, 용설지구, 내장지구, 내강지구, 용두지구, 계산지구, 송천지구는 1858지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저희가 기존보다는 24시간 운영하는 민원 발급기가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 조금 칭찬드리고 싶은데 저희 실제 민원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동부권이신데요. 이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려고 했는데 이 죽사는 9시까지인가요? 지금 운영이 몇 시까지 하죠? 죽산. 무인 발급기가요. 예. 저희가 현재 4군데는 24시간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그 근무 시간에만 되고 있고 또 좀 9시까지 하는 데는 그래도 그 면사무소 위주로는 9시까지가 되는데 그리고 일반 농협에 있거나 아파트 있는 경우는 6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이동사무소로 가면 되고 서부권은 공도에 가면 되는데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죽산이 9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한되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족 관계 증명서도 발급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뭐 저희 동부권에도 제 지역군 아닙니다만 24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 최소한 다른 지역만큼 발급을 할 수 있게끔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뭐 증명서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지금 저기 행정 업무로서는 그 되는데 법원 업무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 관계라든가 등기 업무 이런 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그까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런 건 제한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체크를 하셔서 네. 동북권 주민들께서 소외받지 않는 일을 조금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좀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 동북권에는 조금 더 확대를 좀 하는 방향도 네, 좀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그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요. 그 두 번째 것이 그 LH 토지 개발 택지 개발 관련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부가 지원이 이루어진 이유 같은 게 저희가 일단 부과를 먼저 했는데요. 네네. 거기서 그 이의 신청을 해갖고 그 시간이 소송이 걸려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의 신청을 LH에서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소송까지 결론을 해서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일부 졌죠. 일부 패소하신 건가요? 저기 어디였지?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뒤에 팀장님이 말씀. 법인세 네네. 갖고 다툼이 됐었거든요. 법인세 다툼이 근데 있었다고요. 그것도 인정해줘라. 네네. 그래서 151억을 감해줘라. 네네. 그래서 당초에 273억이었는데 네네. 153억을 감해서 121억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121억을 부과한 상황이라고요. 예, 법인세를 낸 거를 인정을 해달라는 게 LH 주장이었다는 예, 말씀이신 건가요? 그 어쨌든 알겠고요. 그 저기 21페이지 보시면 23년도 그 개발 부담금 부과 액수가 이게 1사분기 것만 인 거죠. 3월 31일 것까지인 거죠. 네, 23년도 거는 액수가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 건수도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예.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많아진 건가요? 코로나 오기 전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나아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건가요? 준공 후에요. 준공 후가 맞나요? 예, 준공이 다 되면 개발 부담금이 이제 산정이 돼서 나가는 거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이게 알기로 도시 지역 개발 사업에만 부과를 하는 건가요? 비도시도 하고 있습니다. 비도시도 하고 있다고요? 예. 도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러면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합치면 안성의 면적의 비중이 그러면 부과하는 대상이 면적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팀장님 말씀. 네, 지가관리팀장 김도군입니다.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네네.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네네. 그 기준은 알겠는데 예. 그렇게 되면 안성 지역에서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 지역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런 그 비중은 정확히는 산출이 어렵고요. 대충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이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예? 300평이냐 500평이냐 따라서 네네. 그 면적에 되는 것 이상만 네네.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 거죠. 네네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연이 됐으면 만약에 지금 아까 그 LH 건 말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개발업자가 부담금을 좀 지연해서 내게 되면 그 과태료나 추가 부담금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소송하려면요. 네네. 이게 부담금을 다 내고선 시작합니다. 부담금 일단 내고 네, 시작을 내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돌려주게 이것도 돌려줬어요. 네. 이 경우 말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체납이 됐을 경우에 네. 보통 다 소송으로 가나요? 지금은 소송 전에는 많았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많이 인식이 돼서 그리고 또 네네.
그 허가 받을 때부터 인식이 돼 있어서 네네. 예전같이 많이 이렇게 소송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지금 22년도에 체납 건수가 16건이 있고 2억 7,800만 원 정도가 체납 중인 거로 나오는데 이 밑에 뭐 징수 대책이 있기는 한데 이게 건수 대비해서 만약에 액수를 평균적으로 나눠 보면 7,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체납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경기 어려움이죠. 그 개발업자가 못 낸다는 건가요? 경기 어려움이 준공이 됐으면 어느 정도 자금도 이제 확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는 건가요? 하여튼 그 경기 어려움으로 그 납부에 좀 힘든 게 있죠. 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야죠. 이게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 관연도가 지나면 아니, 현년도가 지나면 관연도는 전부 다가 징수 부서에서 네네. 받도록 돼 있어요. 지금 아, 현재. 토지 민원과에서 직접 받는 건 아니신 네. 거고. 현년도 것만 저희가 하고 네네. 현년도가 넘어가면 아, 징수가로 이게 체납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개발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매기는 거라고 보여져서 혹시나 이게 부과를 하거나 할 때 뭐 평당 기준도 있고 개발 산출 기초도 있을 텐데 이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그동안에 감사해서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 못한 경우가 있나요? 100%를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찾아서 네네. 지금 저 두 명이 하긴 하지만 네네. 하여튼 최대한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허가 받을 때 이거의 개발 부담금 징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지는 않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네네. 허가가 준공이 되면 네네. 저희 부서로다가 문서가 옵니다. 아, 준공되면 모든 예. 내역이 오는 건가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저희가 거. 이제 찾아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어쨌든 이게 작은 세금이 아니고 개발 이익 환수 관련된 거라서 잘 누락이 없도록 잘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23년도 55건이 있는데 요 그 부가 현황에 대해서 뭐 사업 내용, 산출 기초, 주소지 이런 자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을 해주시면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간단하게 뭐 이건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그 시장이 공약 사업 중에 시청 민원 행정 기능 분산 시민 접근성 개선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혹시 이게 토지 민원과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민원 대부분이 지금 토지 민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행정부장 박흥철입니다. 네네. 그 부분은 그 업무를 좀 시청에서 하는 걸 읍면동으로 내려줘갖고 예, 민원인분들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읍면동장들끼리 협의를 한 결과 업무를 저희가 위임 사무를 좀 규칙을 바꿔서 내려드릴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안 돼 예. 있는 거고요. 예. 뭐 대충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 한 3, 4월 정도의 검토를 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내용까지 나와 있고 바로 예. 읍면동으로 진행만 하면은 시행은 됩니다. 바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 기능이 어느 정도는 읍면동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서 이게 지금 완료가 돼 있다고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개선 요청이라고 하는 건 뭘 말씀하는 거죠? 이게 실물 그 신분증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네네네. 이걸 핸드폰에 네. 모바일로 해서 뭐 은행이나 관공서나 갔을 때 그걸 제시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32대를 구입해 줬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이거 그러면 이제 별도로 신분증 안 갖고 가고 여기서 저 사진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공인인증서 가지고 등록을 해야지 핸드폰에다.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민원 24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등록을 해서 그걸 들고 다니면 관공서 제시해 주시면 그 모바일 거기다가 대면은 나오죠. 지금 전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산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은면동은 다 줬고요. 다 들어가 한 개, 예. 있는 거죠? 네, 32대를 해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청훈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사항이 좀 있는데요. 혹시 그 본인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인감을 띄면은 범죄라고 요즘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강공소에 가면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인감을 띄어요. 예, 예. 그 범죄라고 이렇게 읍면동에 보니까 이렇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그 민원 창구에 보면 예 저기 사망하신 분 인감을 띄면은 그것도 범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범죄라고 써붙였을 때부터 띄면 범죄인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과거에도 그 사망하신 분 인감을 띄면은 범죄였을까요? 아마 사망 시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저 정확히 모르는데요. 아니 지금 네. 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직권 말소하신 게 있더라고요. 주민등록 일제 정리 요 기간에 보시면 직권 조치하신 것도 있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여기 22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직권 말소 조치를 했다라고 204명 거주 불명 등록 유지 이렇게 해갖고 말소하신 게 있어요. 직권 조치에서 말소하신 것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가 실질적으로 그 직권 말소를 당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사망 신고는 안 한 거죠. 그 직권 말소를 했는데 사망 신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직권 말소를 이제 한동안 없으니까 예. 간에서 직권 말소를 한 겁니다. 그럼 실사망일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실사망, 직권 말소, 그다음에 이제 사망 신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요때 인감을 띄어서 임야나 그 토지, 임야나 뭐 전답 다 포함해서 이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졌다면 이것이 저기 돌아가신 분 인감을 띈 거니까 이것이 저기 뭐야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것은 잘못 처리가 됐으니까 이것이 저기 뭐야 원인무효가 말소 되는 건지 신고를 안 했던 원인무효가 사망 신고를 되는 안 건지. 했더라면 네. 저희에선 전산에서 뜨지 않으니까 현재는 살아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또 그거는 아니 돌아가셨다고 지금 이제 예, 하고 돌아가셨는데 네. 저기 이 위원장님 발언권 좀.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저기 그 직권조치 사항은 그 주민등록 거주 불문제 직권등록에 204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사망 말소가 아니라 그 해외 출국 5년 이상 나가서 여기 주민등록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직권조치한 사항이고요. 아니 사망 이거는 말소 그렇게 같은 하신 거고 네네. 지금 여기에 그리고 기록하신 건 그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감 네, 인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망이 인지가 안 돼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인지가 돼서 사망 신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인감은 본인이 띄러오는 게 원칙이고 본인이 못 올 때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위임장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조사 시 사망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전산상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지는 제가 시스템상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를 임야인데요. 임야를 임야가 아닌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임야인데 네네. 임야를 대간해서 네. 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임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으로 봐야 되나요? 임야로 받아서요. 임야로 보기는 예, 임야에서 왜냐면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임야는 임야인 거잖아요. 예, 예. 이 지적도상에는 임야니까. 예, 임야에서 근데 허가를 이게 받으셔야 돼요. 십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예. 이거를 갖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예, 예. 이것을 이제 밭으로 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그분한테 적용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래도 전으로 많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현재 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육지과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바꿔서 예. 혹시 이거를
보통 보면은 그냥 쓰시게 전으로 쓰게끔 해주시나 아니면은 도로 뭐 산림으로 도로 만들라고 이렇게 하나요? 그건 산림부에서 판단하는데요. 아. 이게 복구할 수 있는 영역이 되면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양성화 기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양성화 기간 있었어요. 중간에 한 번씩 주시나요? 예, 예. 양성화 시켜주는. 요거는 이제 약간 그 하천 쪽 일이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점용 허가를 내주잖아요. 보통 하천 이렇게 쓰고 있고 네네. 하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하천이라 이렇게 우리 내줄 때 아까 보면은 하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다른 거 그 토지도 이제 국가 땅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면은 도 거라든지 철도 거라든지 뭐 이렇게 나라 거라든지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점용 허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할 때 살고 계신 분한테 우선권을 이렇게 주시지 않나요 혹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근데, 계신 예, 분. 실지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점유를 하게 되죠. 거주하고 계신 분, 예, 예. 그렇죠? 예. 그분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우선 예. 우선권은 좀 어차피 점용 허가를 내주실 거면 예. 실질적으로 살고 계셨던 분, 예, 예. 거기서 생활을 거주하셨던 분한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게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나?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국장님 이게 이제 국장님 행정부 마지막 과라 좀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행정과 했을 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놓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국 예, 이제 국외 연수. 예, 공무로 이제 국외 연수를 가는데요. 저희는 이런 거를 좀 받았습니다. 공무 국외 연수 소감문을 쓰라고 이런 거를 이제 받았거든요. 의원들 나갔다 오면은 그래서 이제 이 소감문을 냈는데 소감문이 너무 이제 간단 명료하다라고 해서 이제 의회 사무국에서 낸 거가 너무 간단하다고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이제 기획문처럼 써놨던 게 미리 준비했던 게 기획문처럼 쭉 썼던 게 있어서 기획문으로 제출을 했는데 우리 보니까 정보 공개 요청이 우리 의원들이 해외 갔을 땐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거의 어디 어떻게 움직였는지 쫙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저기 시민분들이 우리 시장님한테는 좀 너그러우신가 봐요. 시장님 나갔다 오셔도 시장님도 이런 거 이렇게 쫙 하셔가지고 그 일정대로 다 이렇게 내놓으십니까? 예, 기국보고서 작성해서 다 결제 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요? 그렇죠. 예, 시간별로 프로그램별로 작성해서 네. 결제 맡아서 보관해요. 다. 그러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전화로도 지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에서만 좀 홈페이지에서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긴 한가 저는 좀 궁금해서.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들어서 이게 과연 시민들께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곳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사용을 할까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화로 예약을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거기 부서에 사전 6개 부서에다가 11개 사무로다가 지금 협약을 해놨어요. 과별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다라도 저희가 한번 연락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민원하는 부분에서는 좀 업무가 과중되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민원인들께서는 민원실로 찾아왔을 때 그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저희한테 하는 말씀이 늘 그러세요. 예. 너무 느리다 해결하는 게. 근데 물론 느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느리게 대응을 한다면 시민들은 납득이 돼야 되고 모든 민원이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가 연도별 인상 현황이 있는데 네네. 그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5.4가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공시지가 현실화를 수정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수정이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는 74.7%가 올해 돼야 되는데 65.5%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또 계획대로 한다라면 28년도까지는 90% 현실화 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현실화를 좀 수정해라. 그래서 표준지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저희도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공시지가하고 표준지가는 틀린 거잖아요. 네, 틀리죠. 표준시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표준지가가 결론은 공시지가로 돼요. 그걸 동일한 얘기입니까? 공시지가와 동일한 내용은 아닌데 그걸 적용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면 개별 공시지가 가격이 이제 보통 정해졌는데 이거로 인해서 이렇게 열람을 하고 이의 제출을 하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보통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런 접수가 됩니까? 올해 그 1월 1일자가 이번에 169건이 들어왔습니다. 169건. 예, 예. 그러면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처리 이의 제기를 결과는 했으니까 예, 예, 의견 거기서 제출하고 33필지만 반영해주고 나머지는 다 기각이 됩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기준. 우리가 특성조사가 잘못되어 있는지 비교편지 선정을 잘못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일자적으로 다시 한 조사하고 번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비교편지 적용을 잘못했는지 비교 특성조사를 잘못 적용했는지 요거를 우리가 일단 선정해서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준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예. 그 기준을 다시 적용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건 전부 전량 그럼 감정평가법인에다가 33건이나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33건은 결과적으로 이 제기한 부분에 수용을 해줬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처리 그렇게 되는구나. 그 처리 관련된 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 저희가 30인 이하 그 노동 법률 서비스를 올 3월부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게?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률 상담은 노동 법률 상담. 듣긴 들었는데 예. 정확히 지금 제가 이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 노동법률은 지금 법무국에 어디요? 30인 이하. 30인 이하. 제가 보니까 여기 언론에 나와 있던데. 30인 이하 기업체 대상으로 저기 토지민원과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저희가 장소만 저희 사무실이고요. 예, 예. 주간 부서가 좀 틀린 거죠. 아 주간 부서는 예. 주간 부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장소 제공만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시간을 연장해서 여권 업무를 좀 연장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접수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저녁에 하루 지금 목요일 날 평균 한 20건 정도 돼요. 목요일 20건 정도 된다. 네, 예. 그럼 많은 거네요. 많은 겁니다. 매주 목요일인데. 예. 예. 그럼 한 달에 한 80건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 정도나 좀 뭐 못 들거나 좀 80건 정도는 한 달에 그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냥 찾아가는 거, 예, 뭐 예. 그렇죠, 저기 그렇게. 접수하는 거가 다 해서 한 20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많이 이용하시네요. 예. 그
부동산 불법 거래 외도 이런 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 제도 같은 게 저희 안성시에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신고가 들어오면 예. 이게 검찰 고발을 돼서 거기서 이제 검찰에서 그 신고가 안성시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들어오면 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요. 고발을 해줘. 근데 거기서 위험이가 나온다라면 그때 이제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안 주고. 그 1년에 한 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이 정도 여적지 양이? 없었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없었다. 네. 없었는데 언제 이거 하셨다며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은 되는 건데 네. 제 여긴 여기까지 적발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고발되고 진행됐던 내용.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나와야만 돈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위법 고발을 했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라고 결과가 위법이 나와야 된다는 나와야만- 얘기시죠? 나와야만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권순관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